다시 뭉치자 광화문온 앱으로 제대로 된 진짜 뉴스, 정치, 사회, 경제 뉴스를 제공합니다. 뉴스만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소식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애국방송, 애국시민단체들의 소식과 활동을 확인하는 교육의 광장, 온 오프라인으로 뭉치자 애국행사, 광화문온으로 조직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화문온, 지금 다운로드.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하여서 이제 재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에 이성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변호하시느라고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네, 잘 된 네.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부터 계속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오랫동안 수개월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재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이제 뭐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네네. 뭐 어제 재판이 무슨 판결 선고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요. 쌍방에 그간에 나온 모든 주장을 정리해서 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전에 조합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네네. 지난 19일에도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었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무산됐고 그다음에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죠. 네네. 이번 주간에도 강제 집행하겠다는 무리한 얘기가 있어서 네네.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맞습니다. 했고 거기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이 재개발 사건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역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굽이 어려운 그 과정을 네, 넘어가면서 네네. 잘 왔고요. 어제 주된 쟁점이 아주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변론을 맡으시면서 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어. 첫 번째 저희가 제일 아찔했던 순간이 네. 작년 이제 5월 1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맡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네. 목사님이 4월 20일 석방되시고 네. 기도를 해주셔서 저도 이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세례를 강하게 좀 더 받았고 네네. 성령 충만해져야겠다고 해서 열흘간 네네. 금요 철학 매일 저녁 와서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5월 1일 그날이 집행관 맞습니다. 그게 조서가 명도 온 집행. 거예요. 네네. 명도 집행. 그걸 보고 처음 알았고요. 그때 보면서 그때 이제 비상적으로 제가 조치를 취하게 됐던 거고 만약 안 했으면 그때 상태로서는 그냥 집행이 들어와서 철거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것이 참 다행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감사하게도 저희가 몰랐고 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도 잘 몰랐는데 바이블랜드나 여러 단체가 실제로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모두들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총장님한테도 단체가 있으면 그 계약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냐 계속 쓰시지 않냐 그랬더니 쓰고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서류를 이만큼 한 뭉치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봤더니 무슨 사업자 등록증 뭐 다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사업장을 그 내서 계약서를 쓰고 하고 또 있으니까. 통장 갖고 와보세요 했더니 몇 년간 통장 거래내면서 월세 주고 교회에다 지급한 거 네. 음향 장비나 이런 거 지원한 맞습니다. 거 있잖아. 네.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기독 자유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선교연맹도 왜 이런 주장을 안 했냐 했더니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재판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주장을 제가 하게 되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집행관한테 내가 설득을 했어요. 이거는 내용이 다르지 않냐. 다른 단체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돌아갔고 그다음에 6월달에 그때 가장 그 충격적인 맞습니다. 또 집행이 한번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많은 뭐에서 폭력적인 집행이 됐고 그래서 임산부가 유산을 하고 많은 그 다치는 사태가 벌어지고 네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병원에 가시고 다시 보석 취소돼서 구속된 그 틈에 네네. 성북구청에서는 교회를 폐쇄 명령을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그 폐쇄 명령 상태에서 집행을 하려고 했잖아요. 어찌됐든 그때 그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설득해서 일단은 그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합의를 해서 일단은 멈춰줬고 그때 교회가 거꾸로 요청해서 네네. 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사한 게 이사회에 통과됐고 대의원도 통과됐는데 장소영 조합장이 자기가 네네. 조합장 되겠다고 돈 한 푼 안 주고도 밀 수 있다. 네네. 이런 엇박거렸죠. 황당한 공약을 이끌어 가지고 선동했죠. 그래서 부결시켜 줬는데 지금에 보면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난번에 또 집행은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장수영 조합장이 맞습니다. 들어왔고 12월 25일, 26일은 그말로 엄청난 용역을 데리고 들어왔고 또 포크레인 가지고 사람을 협박하면서 네네. 또 그 종암소와 서울청 경비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밀어주고 네네. 그걸 방치하면서 또 그 집행관도 그걸 묵인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5, 60명이 네네. 그 소수의 인원이 우리가 영화 뭐 300인의 용사 같이 네네, 그걸 맞습니다. 막아낸 아무 무기도 없이 맞습니다. 그걸 보고 참 하나님 정말, 은혜가 정말. 있었던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새로운 자료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게 찾아지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목사님 몇 번 얘기했지만 서울시에 있었던 그 자료에 대한 부분도 네. 재판부가 바뀌면서 주심 판사님이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라고 하니까 네네. 저도 더 깊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전모를 좀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조례 부분 이전에 서울시 재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네.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네. 사랑제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특별법에 따라서 했는데 교회가 개입된 지역이 변경 인가를 하고 변경 사업 인가를 하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고향이거든요. 고향시청인데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서 대토를 주고 한 그런 자료를 또 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를 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겠구나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네. 그래도 재판이 마치고 나서 기사가 하나 뜬 걸 네, 봤습니다. 한번 제가 굉장히 한번- 이례적인 기사였는데요. 네. 그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네, 더 좋을 것 기사를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 네네. 처음으로 교회 측에 유리한 기사가 나온 게 저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이 19역 발등의 불 사랑제일교회 협상 우위 네네. 이런 기사가 타이틀이 처음으로 떴어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늘 알박이 네. 교회를 괴롭힌다. 욕하는 기사만 나왔었죠. 뭐 법원을 무시한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 하면서 그 기사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언론 바꿔 보시면 네네, 여기 기사 화면 좀 화면을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협상 우위를 하면서 네네. 점점 법원과 성북청이 이제 드디어 중재를 나서기 시작했다. 예. 그러면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만약 네네. 교회가 잘못했다면 더 강하게 했겠죠. 그렇죠. 중재가 안 나왔을 텐데 안 중재가 됐죠. 나온 거 보니까 이거 교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네.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네. 거를 재판부에서도 손을 들어 주는 그리고 것 요 같습니다. 기사에는 처음으로 네. 맨날 567억인가 알박이했다 그런 말도 아닌 주장을 네네. 그거는 처음에 대화할 때 한 번 지나간 말을 계속 악의적으로 썼는데 네네. 기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57을 요구했지만 네네. 조합은 82억을 고수했다. 그래서 조합 책을 들었고 명대 집행했다. 근데 이게 팩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567억 했다고 막 알박했다는 둥 뭐 거짓말 기사를 썼던 거예요. 근데 요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금 조합이 철거될수록 금융 비용이 커지면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되고 최근에 또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장수현 조합장이 무리하게 철거를 집행을 시키면서 저런 안전 조치 없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저 철거할 때 네네. 펜스 치고 안 보이게 다 해야 됩니다. 어. 그런 조치 없이 그냥 막 밀어붙인 거죠. 사실 그것도 다 불법인데 네네. 일단 그것을 더 강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거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그대로 그 문장을 읽어보면 네네. 이 부동산 쪽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교회 측의 반발로 명도 소송 판결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법원은 직접 중재에 나섰다. 다음 달 명소송 항소심 조정기일 2월 1일 잡혔습니다.
명도 소송에서 조정기를 잡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나 1심에서도 잡지 않거든요. 네네. 그럼 명도 소송에서는 조정기를 없이 판결을 내립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여러 번 강제 집행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조정기를 잡는 것은 이례적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이례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점유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됐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더 아래 기사가 더 멋진 기사입니다. 네네. 양쪽이 충돌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협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명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상 우위는 교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교회가 우위를 졌다는 타이틀을 치게 됩니다. 야. 네, 이거는 네네. 단순히 불법과 그걸 떠나서 진짜, 예. 이게 좀 더 보시면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성북구청은 조정기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 테이블을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조정이 되지 않을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불이 다급해진 거죠. 네네. 서울시에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중재 코디네이션 파견을 요청했다. 코디네이터들이 조합과 교회 측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원래가 특별법에 따라서 하게 된 일이에요. 원래 하기로 원래 됐던 건데 서울시가 이걸 해야 안 되는 했던 거예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방치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네네. 그 종암소에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엽, 네네. 그다음에 주택재생국장, 네. 성북구청장, 그다음 이런 과장들을 다 고소했죠. 직무유기로. 네네. 사실은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지형 도면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으면 네. 이 관리 처분을 인가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서 이제 하겠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눈에 들어온 건 한 업계 관계자는 이 분야의 업계 그 전문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명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협상 우위는 교회가 차지하게 됐다.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네, 저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네네.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 과정에서는 예. 서울시가 강행을 하고 눈을 감아줬습니다. 불법을 하도록. 그다음에 그 성북구청도 저 종암경찰서도 경비서장과 과장이 출동해서 네네. 대인 사람에 대해서 집행하는 걸 중지시켜야 돼요. 그렇죠. 원래 물건만 이렇게 물건만 움직이는 하는 거 겁니다.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포크레인 쓰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진짜 이 포크레인은 건설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을 주는 게 요리하라고지 칼을 사람한테 그쵸. 드리는 순간 흉기라 그러잖아요. 포크레인으로 사람 아니 세상에 찍어주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포크레인을 사람한테 찍고 이렇게 3시간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네, 위협을 그건 했죠. 단순 특수 폭행이 아니라 저희는 살인 방조. 미수다인 거예요. 그걸 누가 방조를 했냐? 그것을 봤을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그걸 제지를 해야 되고 그걸 하는 범행 현장을 봤으면 그 사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 기사를. 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직무집행으로 직무유기로 저희가 고소했고요. 네네. 또한 똑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조서를 보이겠지만 먼저 보여드리면 네네. 여기 오늘 여기 보시면 전해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슬라이드 한번 네네. 보여주시면 이게 그 당시 당일 그 조서입니다. 그 집행 조서입니다. 이건 누가 작성한 건가요? 여기 보시면 써져 있잖아요. 네네. 집행관 대표 김칠성이라는 사람이 아, 집행관이. 집행 끝나고 나면 공문서를 작성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저희가 문제라는 게 뭐냐면 네. 경찰관 동원 요청하여 수백 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노무자들이 심각한 부상과 화염병 투척 발산행에서 공무집행 방해라 제재 및 연행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게 공무집행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 경찰관들이 안 했냐? 네네. 그들이 돌을 던지고 한 장소가 어디냐면 네. 교회 밖에서 던졌어요. 그게 공무집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형상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집행관 스스로 알아라고 했는데 이 집행관이 포크레인 기사한테 계속 지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이 자체의 살인, 교사, 방조 이게 됐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집행관은 뭐가 문제가 또 생기냐면 이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포크레인 기사의 불법에 대한 기사를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김칠성 집행관과 세 사람의 집행관도 저희가 공무집행 방해죄 이걸로 고소가 돼 있습니다. 아마 이들 다 조사를 받을 겁니다. 민형사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원래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갔어요. 네. 집달관이 물건을 꺼내. 집달관이 원래 꺼내야 돼. 근데 네네. 혼자 못하니까 용역을 쓰죠. 인부를. 인부를 그래서 옷을 입혀. 그게 공무원 표식이에요. 가서 꺼내는데 방해를 해. 그러면 경찰한테 고소하면 돼요. 이게 정식 절차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관이 물건을 때려 부르고 사람을 찍고 길거리는 집행 장소도 아닌데 차를 부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네네. 이제는 더 이상 못하죠. 그래서 고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했더니 서장과 과장이 조사를 받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사건의 공정성 때문에 동대문 경찰서 진흥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환 조사 받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불법을 협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4월 1일자로 법원의 규칙이 또 바뀌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황 파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달인이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네. 사고가 날 만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게 되도록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크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또 그래서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판까지 왔는데 네네. 정확하게 쌍방의 주장이 뭔지를 한번 설명드리는 네네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이걸 하는 게 일단은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대국본의 분들이나 기도를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교회 측뿐만 아니라 네. 조합 측의 임원들 그다음에 조합원 가족들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종합경찰서도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또한 성북구청도 알아야 되고요. 서울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코디네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네네. 거기에 써먹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네.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슬라이드 보신 것처럼 어제 조합 측의 변호사의 일관된 주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이건 재개발에 조합의 계속 얘기는 도정법이라고 네네. 거기에 따른 재개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쳤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아닌 이유가 이거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된 게 2009년 4월인데 8월인데 그 이전에 도시 재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장애지역 187만 평에 대해서 전체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고 재정비 계획이 수립됐고 거기에 따라서 2008년도 4월 달에 서울시 고시가 됩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거에 따라서 14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중에 9만 제곱미터 해당되는 10구역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내려봐서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시킨 일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위에 허락을 항상 받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거 적용 법이 그 기본 프레임이 다르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 일관되게 하는 말이 간단한 거예요. 분양 신청을 안 했다. 그러니까 분양 7월 달에 분양 신청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분양 신청하겠다를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분양 신청 양식은 아파트의 분양소고 아파트 상가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가 분양 지역이 10-1구역이라고 해서 주택지구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원래 주택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10-2구역 네. 별도 구역으로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조합에서 성북구청으로부터 10-2구역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정확하게 계획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주장이 2017년 7월 27일 관리 처분을 받을 때 네네. 왜 그때 억울하면 행정소송 억울하면 그때 소송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합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토 합의서를 얘기하면서 네네. 16년도에 서류를 보여줍니다. 어. 다 결정됐다고 공문을 보내줘요. 네네. 그리고 백순훈 조합장이 와서도 총무가 와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 황윤희 조합장과 총무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이미 다 했으니까 걱정 안 했대요. 라고 17년 됐고 실제로 18년도에 대토 합의서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속아서 또는 그 권유 행위를 믿고 했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2002 네 번째. 네. 84억
공탁을 받아놓고 공탁금을 받아놓고 왜 이 일 안 했냐? 이 일 안 했으니까 당신은 다 오케이 한 거 아니냐? 인정한 거 아니냐? 인정한 거 이렇게 아니냐? 주장을 하는 억울하면 거죠. 왜 네.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하지.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입장에서는 보니까 잘못된 관리 처분이라는 주장을 이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조금 약적이면 약적입니다. 저희로서는. 그래서 돈을 받고 또 다 그 받아 썼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원 관리 처분 자체가 틀렸다. 네네. 그리고 더 앞서서 2013년 사업 시행 인가도 계획을 변경인 걸 안 받았다. 저희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가 되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네네. 행정소송을 별도로 다른 행정소송, 관리처분 자체에 대한 행정조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점유자가 사랑제일교회만 있는데 그 1심 변호사나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다.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원 바이블랜드 선교회 기독 선교은행 자유당 이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늦었다. 그러니까 시기를 늦은 공격 방법이다. 네네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는 1심 때 1심 변호사가 쟁점을 다르게 해서 주장한 거고 네네. 나는 그 후에 들어왔고 네. 그때부터 결심된 이후에 내가 바로 그 주장을 했다. 네네. 재개 요청을 하면서 네네. 그리고 이 단체에 대해서 성북구청에서 항소심에서 다 사실조회해서 나왔지 않냐. 네네. 없는 단체가 아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다. 이 쟁점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에 본 아주 귀중한 자료가 있어요. 9월 원당 그 4구역에서 재개발 조합했습니다. 사랑제일과 똑같은 지역이에요. 재정비 촉진 구역에 된 거예요. 이번 5월 9일자입니다. 관리처분 변경 계획을 위한 정기총회를 5월 9일자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인가. 사랑제일교회도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네네네. 위임받아서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변경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안식교를 하던 사랑제일교회와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게 뭐 5억이든 10억이든 157억이든 84억이든 500억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땅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행정적으로 네네. 사업 시행 인가로 10-2 구역이 돼서 사랑제일교회로 주기로 했다. 그걸 환지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변경 사업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5억이든 80억이든 100억이든 뭐 더 주든 네네. 이 금액이 늘었잖아요. 맞습니다. 늘어가면 분담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분담금이 달라지니까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 부담금이 달라졌으니까 관리처분을 변경해 주세요라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주장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면서 이 일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 구역에서 나오는 안건입니다. 네네. 여기 조합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총회에서 4호 안건으로 원당제일교회, 지금 사랑제일교회랑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토지는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 네. 건축물은 협의하여 보상한다. 결의한 바가 있어요. 이 결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조합장과 이쪽 사람들이 와서 조합장 대의원까지만 해주고 여기 이 총회 결의를 안 한 거예요. 아, 결의를 무시하고 자꾸 결의만 해줘도 되니까 그 결의를 안 한 거예요. 얼마라고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의만 해줬으면 돼요. 네네. 그거 안 했던데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결의에 따라서 조합은 2009년 서울시에서 마련 중이고 법원 판결에서 인용되고 있는 기준인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 기초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시설 계획에 협의하고 부지도 대토 협의를 하고 연면적에 상하는 건축 비용 부담해주고 그다음에 임시시설 이전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자기 하잖아요. 네네. 그래 따라서 공구상 이걸 대토 즉 환지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보상금 25억 늘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전비가 그 시설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경 관리 처분 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룰입니다.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지어 고향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에서 주택본부 내에서 일어나고 이 일을 네네. 그전에 서정엽 관리 시장과 네네. 대행과 이 사람들이 이걸 방치를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네네. 이제서야 성북구청에서 코디네이터 하겠다는 게 바로 그냥 무슨 봐주면서 코디네이터가 아니고요. 네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법대로 안 했던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제서야 네. 아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책임을 물게 생겼다 하니까 네. 법대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고소장에도 그 고소장에서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이 다시 화면을 여기 뜨시면 불법 행위가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고소장을 한 내용이 이거예요. 장이 19역에 대해서 네. 도시 재정비법에 따라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 구역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른 그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거고 이제서야 고소를 당하니까 이제서야 큰일 나겠다 싶어서 네네. 그 성북 그 저기 구청장 도시안전국장 과장이 이제서야 코디네이트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을 네네. 마치 지금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 저걸 법에 하게 돼 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은 내 뭐라고 안 할게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네네네. 안 한 과거의 당시 구청장과 네네. 그건 내가 고소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소환 조사 받을 겁니다. 저분들을 다. 맞습니다. 예. 왜 법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처분을 분명히 그리고 받을 경찰 겁니다. 그 종암서장과 경비과장 그다음에 추가 과장들은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합리적 판단해 갖고 사고에 우려가 있는 행동이 벌어지면 어떻게 빼야죠. 바로 중지를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조치를 해야 돼. 위험 발생도 방지해야 돼. 그 당시 이게 돌멩이를 갖고 온다. 또 거기서 막 던지고 있다. 그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폭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네네. 서장과 과장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그 청에 정보공개 청결하고 국회의원도 지금 그걸 정보공개를 했더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했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해야죠. 제지를 해야죠. 네네.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와서 뭐가 문제인지 점유자가 누군지 네.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누가 있는지 이 법대로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랬던 게 이제 드러나서 네네. 저 사람들이 이제서야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걸 한번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되고 있다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까 그 도시 그 자기들은 재생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2016년도 14년 전에 벌어집니다. 재정비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2008년 4월 3일 장이 재정비 계획과 도면을 고시하고 그러고 나서 2009년 8월 5일에 사업 설립 인가됐고 2009년 9월 27일에 종기시설 처리 방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정법 이전에 도시재생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피고 조합 측 주장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면적을 보시면 이 촉진지구 중에 장이 19역은 94,624지구고요. 여기가 보면 노후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장이동 일대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시 재생법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명백히 틀린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면적을 보시면 7만 565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지만 사랑제일교회는 2,686으로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0-23에 대해서 이것을 하라고 조합이 결성됐으면 10-1만 하는 게 아니고요. 2-3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시행의 인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0-1 지역이랑 2 지역이랑 다른 네. 건데 저기서는 10-1 지역에 다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10- 그 종교 시설이 2009년 9월 27일에 도시 그 재생본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2008년 4월 3일에 문화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따로 종교지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촉진 계획 수립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했고 이거 구속력이 뭐냐면 재정비 촉진 계획 지구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제일교회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면 이건 참고 사항이지 이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네네. 그것이 왜 틀린 거냐면 네. 여기가 촉진 구역이 아니면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까 고양지구 같은 경우는 촉진 여기 서울시가 아님에도 따라서 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서울시에 자기들이 구속력을 가진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 허락 없이 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상위 단체에서 야 이건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 시정해 안 하면 내가 인가 취소시킬 거야. 나 관리처분 시정 조치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보면 그래서 원래 존치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득 보는 게 있으면 그에 따라서 원래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관리처분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이 관리처분을 하면서 네. 환지, 그러니까 땅에 대한 건 아예 계산 안 했대요. 자기는 줄 생각이 없었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참. 신축 비용도 자기는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관리처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네네. 저희는 적어도 이 관리처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은 잘 될 겁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에서는 이걸 포함시켰다고 또 주장해요. 그래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면 7만 156이 나오잖아요. 대지 면적이. 네네. 이게 10-1 구역 면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주택 짓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만 565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10-2 지역은 포함이 안 돼 예, 있었네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성북청이 그때 안내를 했어요. 네네. 만약에 거기서 이 계획을 좀 바꿔야 됐고 그리고 10-1 구역에서 분양 신청하려면 공고해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돼 있죠. 시행자가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다면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분양 신청 이렇게 신고하도록 해라. 네네. 이렇게 했죠. 근데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혹시 그 인가 내용 중에 변경할 게 있거나 네네. 이렇게 할 땐 변경 인가 받아라. 10-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변경 인가를 했어야죠.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지적하는 이 부분이에요. 왜 변경 인가를 받아라. 네. 구청에서 안내했지 않냐. 그러면 성북구청도 이걸 안 했으면 조치를 취해라. 네. 또 상급단체인 서울시도 이제 원래 서울시 계획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라. 네. 이거 저희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됐다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용인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종교 원래 이 관리 처분 할 때 여기 보면 종교부지 아파트 여기 뭐 주택 들어가죠. 그렇지만 여기다 종교부지 집어넣잖아요. 네, 이 환지의 종교부지가 저기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담당했던 성북구청은 네. 환지에 대한 관리 처분 받지 않았어요. 아까 환지 포함 안 됐다고 네네, 주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왜 이걸 안 하냐 이거. 사업 시행 인가도 바꾸고 네. 관리 처분도 변경해라. 그리고 약속대로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거. 그래서 조합에서 그 다음에 기망한 것이 뭐냐면 면적을 축소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저것도- 2,686인데 네. 2,591로 줄었어요. 저 왜 줄었는지는 지금 밝혀졌나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거죠 저쪽.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이제 못하고 교회 있습니다. 측에서 당시 조합장과 총무에게 네네. 이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진짜 목사님 몰래 했는 것인지 또는 목사님한테 설명했는데 목사님이 못 알아들은 것인지 그런 걸 해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그 지역 서울시 재정비 계획은 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결정하는데 상급단체.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결정이 된 거 올라가서 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리고 10-2 구에 대해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을 안 했고 관리처분 변경에 포함 안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점유 면적을 정확하게 확정 안 했고 등기부등본 하나 달랑 가지고 네. 저희가 꼭 등기부등본 내 거라고 해도 세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도 어제 그 거짓말을 하래서 자 거짓말이 아닌 이유가 성북 세무서에 2014년 12월 달에 한국선교은행 그 사업자 등록 나와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 바이블랜드도 2016 7월 1일에 있죠. 네네.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하고 대국본하고는 2009년 1월 20일 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때는 언제냐면 2008년도 대토 합의서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애국운동 하겠다고 해서 이제는 이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다 쓰고 싶고 아시다시피 체육관 모든 시설을 누가 쓰고 있었어요. 대국본 맞습니다. 단체가 쓰고 있잖아요. 그거 네. 사용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다음에 중앙 선관위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이미 등재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 서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 과정에서 불법 집행한 부분이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게 공무원 표식입니다. 이게 20개가 걸렸어요. 이게 포대가리 하듯이 네네. 원래 집행관이 자기 표차를 갖고 나와요. 네. 근데 자기 못하니까 누구예요? 일반 인부들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인부들한테 저 옷을 입히는 순간 공무원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원과
이름을 해갖고 1번은 누구고 2번은 누구고 여기 보면 569번인 7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네네. 누구다가 이름을 다 인적사항을 짓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갖고 왔다는 건 뭐냐? 앞에 쓴 사람은 폭력배나 돈을 더 주고 불법 행위를 독려할 사람을 따로 하면서 바꾸치기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옷을 들고 있다가 이게 뺏긴 겁니다. 네네. 들고 났다 해서 이게 한 20개 때문에 이거 조사하다 보면 네. 569번이 누군지 570번이 누군지 그 사람이 현장에 왔는지 핸드폰 다 추적해보면 딱 나옵니다. 위치 추적해보면. 광화문 현장 맞습니다. 잡듯이 맞습니다. 네. 그 당시 동선 잡으면 다 드러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불법 용역이고요. 불법 용역이 왔다는 것을 그 누구야 집행관도 그걸 그대로 기재를 해야 돼. 근데 합법적이 아닌데 합법적으로 한 것처럼 쓰면 어떻게 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그래요. 공무원은 그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다음에 폭력을 사주 교사한 행위, 그다음에 조합장도 그걸 한 행위.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쓴 돈 내역을 봤더니 6,700만 원 썼대요. 6,700만 원 갖고 700명의 인원을 저 용역을 쓸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이죠. 참. 적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앞에 있는 사람은 싼 사람은 20만 원짜리고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6,700만 원 신고했으니까 나머지 돈은 뭐야? 비자금, 불법 자금을 쓰게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조사 받으면서 장수현 조합장이 현대자동차 그 AS 건물 있잖아요. 네네. 5층에서 마치 장군이 진두지휘하라 진격하라 이순신 장군처럼 진격하라. 어? 그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더 주겠다겠죠. 진격하라는 뜻이 뭐예요? 돈 더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있던 용역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닌 것으로 이 친구들이 알고 네. 제가 이제 차를 막 주차하려고 하니까 네. 외부 근처에다가 네. 그 용역들이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들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대체 여기 뭐 하는데 나는 여기 주차를 지금 해야 되는데 남의 네. 건물에다가 이렇게 캐리어를 쌓아놓고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쳤더니 여기 지금 교회에 시위하러 왔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명도 집행하러 왔다. 근데 캐리어를 왜 끌고 왔냐 하니까 네. 하는 말이 저기를 몰아낼 때까지 이 조합에서 자기들한테 페이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만 원, 20만 원 이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네. 되냐면 그 출동하잖아요. 네네. 집행관이 순서 와서 버스를 타서 여기 도착하는 순간 50%를 지급해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네. 버스만 타서 현장에 도착만 하면 출동 비용이 50%가 출동 비용 50% 나가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용역들은 어떻게 하냐면 50% 받았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다치고 어느 포크레인 기사가 120만 원 받는다고 사람을 찍고 있냐고요. 별도 자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부분 그럴 리가 없죠. 그 네. 계좌 내역, 거래 내역을 조사해라. 반드시 한 3, 4억 이상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갈 때. 그리고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하지 돈을 배팅하지 않고서는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전에 저 포크레인 기사는 어떻게 했냐면 네. 하다가 사람 다칠 것 같으니까 뭐냐면 자기한테 좀 이렇게 와주고 그래서 자기도 그만 시동 끄고 가겠다고 거꾸로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랬군요. 포크레인 기사가 여러분들이 나를 타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중단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갈 테니까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면 난 그만 나 가겠다고. 빠지겠다. 그래서 처음 집행할 때 그래서 중단했어요. 그랬군요. 네. 두 번째 집행관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고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집행 네네. 자기 규약들을 다시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집행조서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 교회 측에서 외부에서 던졌다, 성명불상에 던졌다.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밖에서 던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기재 안 했잖아요. 이 우리 유튜브나 찍힌 거하고 다르게 찍은 건 다 우리가 고소할 겁니다. 저거는 허위 공문서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민사집행에 불개입하는 거예요. 원래 집행관대로 하자면 네. 경찰한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그걸 채정해서 고소하면 돼요. 이 사람이 우리가 공무집행을 하는데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폭력을 한 거예요. 참. 경찰관도 안 하는 짓을 왜 자기가 하냐고요. 그리고 민사집행법에는 네. 폭력이나 이런 거 벌어지는 거 물건만 가져가는 역할이에요. 네네네. 물건을 가져간 걸 방해하거나 그럴 때 어떤 충돌이가 때리거나 그러면 경찰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원조 요청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 그래요? 민사집행이 불개입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이게 이제 집행관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 반대로 경찰은 또 그때 그 민사집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폭력 사태가 있어요. 네. 민사집행 안 하고 범죄행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 서장, 과장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그다음 각 대대별로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처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네. 되는 겁니다. 묵인하고 있었으니까 처벌을 네.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받아낸 저를 한번 보시면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자를 받아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예. 경찰 병력들에 에 대한 정보 정보를 공개를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네. 예, 그래서 11월 26일 날 네. 자료 경찰청 및 종합경찰서 경비의 사본 당시 회의록 경기 경찰부대 배치 현황 네네. 요도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도 같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 문제되는 게 대책은 이제 의원실에 가서 방문을 열람 나중에 저거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하신 거 보세요. 출동하기 전에 회의실에서 종암서장, 경비교통과장, 보안과장,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강력계장, 대장, 장애지구대장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불법을 하도록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양반들이 안 될 예. 사람들이구만. 예, 당시 출동한 경찰관 보세요. 총경 박규남, 경비과장 홍기한 저 사람 문제도 많은 분들이에요. 상황실장 장신웅, 임창락, 최수선, 황재현, 정순호 경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안전과장, 여청과장 오기덕, 그다음 장애지구대장 이상충, 경비작전계장, 정복계장, 진흥팀장, 강력계장 저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네. 제가 종암서 고소했더니까 이제 자기들이 발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못하고 동대문서에 보낸 거예요. 다 출동했네요. 저희 저렇게 출동한지 몰랐어요. 야. 보세요. 다음 보시면. 그럼 그뿐은 아니에요. 서울청에서 13기동대, 21기동대, 22기동대, 28, 53, 36 저기에 기동대장들, 대대장들 다 문제됩니다. 저분들 보면 경정들 네네. 문상규, 배영호, 배병호, 배성열, 지동권, 송형권, 정정민, 대대장 이춘재, 이상윤, 김종관, 한동호, 김배운, 경감 방상수, 김재영, 형일선, 이동근, 박경희, 정우성, 정영수, 최윤식, 김효준, 이용길, 임혜리 이 사람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형사 책임 이미 고소돼 있고요. 저분들은 더 조사를 저희가 요청했어요. 명단을 줄 테니까 저 사람 다 불러 소환 조사해라. 전부 다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저런 많은 인력들이 네네. 멀쩡한 경찰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사건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치고 있는데 왜 지휘체가 저러냐고요. 맞습니다. 예? 참. 지금 우리가 그 성폭력범이 출소를 했잖아요. 네네. 조두순이 출소할 때 경찰관이 거기 다 경호하는 거 봤죠. 네네 봤습니다. 그게 경찰관이 하는 일이에요. 범죄자도 성범죄자도 저렇게 지키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지침이 왔잖아요. 이게 서장이 내린 지침입니다. 네. 민간인을 완전 봉쇄하라. 민간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 봉쇄를 해라. 네. 시비를 방지 설치해라. 그리고 신나게 때리라. 이게 지침이냐고요. 야. 그리고 보고도 모른 채 하라. 이게 지침이냐고요. 그래서 당시 했던 서장 박규남의 이 지침이 총경 박규남 이분은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지금도 여기 있나요? 여기는 딴 데 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세계 역사사에도 그렇고 한국 교회사에도 이분 박규남 총경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분이 될 겁니다. 자기가 누구 지시받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회 집행은 종결됐고 그래서 저희가 6월 1일 날 집행할 것이고 6월 24일 날 선고가 되었고요. 네네. 또 관리처분 무효소송은 7월 4일 날 또 따로 행정법원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첫째 감사한 것은 지난번 1심 판결 때는 저희는 무방비로 정말 열악한 맞습니다. 지위였어요. 맞습니다. 네. 협상 여지도 없고요. 그냥 던져주는 거 받든지 이사비 조금 더 받든지 그런 지위였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완전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교회가 우위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 이게 결국은 많은 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님께서 이 재개발 현장에 나타날 때 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증거들, 뜻밖의 불법 행위들, 뜻밖의 장소에 나서 그걸 취소한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맞습니다. 적이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네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써서 협력하여 역사를 하는 선을 거. 이루어 예. 가셨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네.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사랑제일교회가 기도의 불이 뜨거워졌잖아요. 네네.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수 이름, 예수 배우를 선포해 가면서 또 악한 영을 공격해 가면서 애국 운동도 하지만 네네. 동시에 그 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적으로 성령의 그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맞습니다. 힘으로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것이 사랑교회로 하여금 다시 기독청을 짓거나 또 여기 교회를 재개발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이 모든 과정에 기도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이성희 변호사님과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기사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업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민족 성전인 사랑제일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슈더 라이브 마치고요. 이성희 변호사님의 금요 철야 특별 성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로 연락을 오셔가지고 이성희 변호사님 언제 또 설교하시냐, 그 집회 언제 하냐, 지방에서 함께 모여서 그 집회 지금 틀면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번 집회할 때 막 병자도 났고 귀신도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연락이 참 많이 오셨었는데요. 여러모로 참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런 재판 과정에서도 나타나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오늘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실 이 교회를 소송 과정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도한 결과 이렇게 오늘 같은 여러 다양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오늘 금요 집회를 사실 저희 같은 변호사가 뭘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그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와서 그 따로 만나자 해봐야 만나봐야 제가 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뜨거운 그 사랑제일 기도 현장에 와서 또는 못 오시면 유튜브를 봐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를 하도록 우리가 또 저도 같이 중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차이가 딱 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 자, 그 믿음을 취하는 자, 응답받을 믿은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셔서 6월 1일 날 조정기를 통해서 재판부의 마음이 잘 바뀌고 조합원들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조합장도 좀 생각이 바뀌고 또 이 성북구청장님 그다음에 재개발 과장님 또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하실 우리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또 거기에 담당 국장님 그다음에 전문가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잘 와서 한국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 갈등의 조정 중재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이슈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내일 국민대회 그리고 주일 연합 예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